본 적이 없어요. 뭔가 안 맞죠,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소공사가 해석상 포함되고 있다는 거,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게 감독상 명령인데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독상 명령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본론으로 가서 315쪽 행정처분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한 장을 넘겨서 317쪽 행정처분 일반 그래갖고 표가 그려져 있죠.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총설입니다. 그 표 내용이. 그래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그럼 먼저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크게 3명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으로는 일단 개업공사가 있고요. 공인인계사가 있죠.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개업공사, 공인인계사, 거래정보 사업자, 이게 행정처분 대상이 3명이 있고요. 자, 그럼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로 나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취소가 있고 영업정지를 우리는 업무정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최고는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게 있고요. 공인인계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있죠. 그리고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자격 정지라는 것은 오직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소공사한테만. 개업공인인계사가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자격증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업공은 자격정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격정지 사유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기억하세요. 자격정지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소공사한테만 가능합니다. 그럼 소공사도 자격 취소는 당연히 먹을 수도 있죠.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행정처분의 종류는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은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그럼 다시 등록 취소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죠. 기억나시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필요적 등록 취소. 이게 법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이걸 저는 줄여서 필취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필취. 이걸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거는 법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저는 줄여서 임취를 부르고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 취소는 다시 필취와 임취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였고요. 그럼 이게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어렵지만 이거 잠깐만 짚어드리면요. 필취는 말 그대로 해야 되죠. 이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가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기속행위라고 해요. 기속행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임취는 재량행위예요. 또 업무정지는 법문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량행위죠. 근데 자격 취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럼 이건 기속행위예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재량행위죠.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걸 구분하는데 왜 이걸 구분하냐면요. 나중에 우리 시험에서 말이에요. 지금 치사하긴 한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필취, 임취는 말 그대로 기속 재량이에요. 나머지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만 기속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대여한 때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어요. 취소할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건 기속이란 얘기예요. 근데 또 여기 지정 취소는 또 재량이죠. 근데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유들을 암기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고요. 요거 나머지는 다 재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필취 임치는 말 그대로 기속 재량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이 행정처분을 누가 하느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누가 해준 거예요? 등록관청 해줬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갖고 있어요. 이 권한은 등록관청만. 근데 여기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있죠. 그럼 자격증은 누가 준 거예요? 시도의사가 줬죠. 그러니까 자격을 회수하고 자격을 정지할 권한도 오직 시도의사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도의사는 사무소 관할이 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있거든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만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은 오직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의사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천시장에게 받았다. 그럼 나는 자격 취소나 정지, 어디 가서 중개를 하든지와는 관계없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 오직 교부한 시도사에게만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럼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거리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누가 해줬습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할 권한도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자와 행정처분 권한인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공인인사에 대해서는 교부한 시도사만, 거리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처분 총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잠시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데, 행정처분 대상에 누가 빠졌어요? 중개업종사 중에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우리 감독상 명령 대상에도 명문에 규정이 없었어요. 보조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에는 당연히 보조원이 빠지죠. 이자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원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걸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로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재 지금 316쪽에 있죠. 그래서 316쪽에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청문이 있고 의견 제출이 있죠. 그래서 청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의견을 듣고서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보면요, 대상자 불러다 놓고 막 들이밀죠. 이거 당신 투기하기 위해서 이사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의견을 듣고 증거를 들이미는 절차, 이걸 청문이라고 그러고요. 의견 제출은 그야말로 서면이나 구술, 전자문서로 의견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의견 제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럼 언제 청문을 하고 언제 의견 제출을 받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문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처분 나갈 때는 청문합니다. 해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돼요. 그럼 취소가 세 가지가 있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가 있죠.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 자격 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 정지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처분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지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취소하면서 청문을,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이걸 안 받고 나갔다. 그럼 이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니까 이 행정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나중에 기억을 하게 되겠지만